자, 오전 이어서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가보기부터 가겠습니다. 오후 시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졸음이에요. 그죠? 밥을 안 먹어도 졸리는데 식사를 하면 얼마나 더 졸리겠어요. 혹시 졸리신 분 있으면 자진신고 제일 뒤에 가서 좀 서서 들으셔도 돼요. 누가 아무런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뒤로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보여요. 네, 좋은 모습 다 보이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좀 뒤로 가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가보게 갑니다. 자르면 되겠죠? 가보년이겠죠? 고칠 개자, 바꿀 개자, 가죽혁자.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개혁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를 떼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해서 새롭게 바꾸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선생님이 바꾸라고 하면 예, 대답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서 그 생활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만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됐죠? 봐볼까요?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시면 우리 아까 동학할 때 6월 21일, 23일, 25일 순서 기억하세요? 글자 따서 궁, 청, 갑. 여기 보시죠. 우리가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청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선 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부를 개혁을 해봅시다고 건의해요. 오케이? 근데 청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요 가기 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보개혁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청에게 누가 제의했다? 일본이 거부했어요. 그럼 일본이 혼자 하기 좀 쑥스러워. 그렇잖아. 여러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누가 동의하면 힘이 나서 하잖아요. 누가 거부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고민하거든요. 다시 남산에 가면 민씨 집안에서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늙을 노자. 그러니까 일종의 휴양지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담이라고 하는데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몰라도 돼요. 배경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노인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관리와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회담을 해요. 우리 개혁합시다. 일본이 건의해요. 우리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No.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누가? 일본 애들이 가보개혁을 일본 주도로 실시하게 되었다.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형식상 어떻게? 절차를 한 번, 두 번, 청에 한 번, 우리 고위 관료들에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제의했지만 거부, 캔슬, 어쩔 수 없이 할 거야. 이게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은 대략 1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 2차, 3차가 됩니다. 94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 총 19개월 동안. 근데 3차는 가보 1차, 2차 개혁을 하지 않고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을미개혁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셨죠? 배경 설명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가보개혁 내용 중 하나씩 가보겠다는 겁니다. 82조 가봅니다. 4번에 보시면 궁국 기무처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개혁의 중심축이 여기 궁국 기무처라는 것에서 시행된다는 거예요. 궁국 기무처에 일본의 대리 역할을 했던 김홍집이 중심으로 가보개혁이 실시됐다. 최소한도 궁국 기무처 정도로 이 단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국가의 궁국 업무를 군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 대한 업무들 이 부서에 전부 다 하게 되었다. 그래서 궁국 기무처가 우리나라의 가보개혁의 주무 관청이 되었다. 밑에 궁국 기무처 회의하는 그 사진 하나 보시죠. 제일 하단부에. 네. 이렇게 김홍집을 중심으로 여러 고위 관료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탈바꿈되었다. 조선시대 뭐야? 비변사 같은 역할 하신다 보시면 돼. 오케이? 비변사 우리 배우셨죠? 비변사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니은번은 초정부적이다 밑으로 초정부적인 국가회의체 기구였다. 비변사 같은 역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도 갑니다.
가보 1차, 가보 2차, 가보 3차 계획엔 을미계획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됐죠? 자, 여기는 뭐냐면 내용을 꼭 잡아야 돼. 내용을 숙지해야 돼요.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을민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암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선생님 암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차피 시험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암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전체를 암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단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한 50분 준다면, 무한정 준다면 어떡해. 율루라는 집에서 잡아먹고 싶은데요. 냄새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궁궐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먹는 방법은 네, 물을 뜨거운 물에다 과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8마리 있습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개를 사랑하신 애견님들은 약간 역겨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 시험용이니까 네, 충분히 이해할 거라 봅니다. 네, 과 먹으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내부 설치갑니다. 네, 살짝에 붙이면 돼요. 국내부가 설치되었다. 국내부가 설치됐다.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까 짬뽕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분리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지? 계획을 하는 거죠? 일본 애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야. 일본 애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를 근대화시켜야겠다. 조직 자체를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김홍주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해서 하지만 실상은 모든 권한은 다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래 6조를 갖다 팔아문으로 바꿨다. 그렇죠? 2조 판서부터 공조 판서 이걸 팔아문으로 디테일, 세부화, 구체화시켰다. 좀 더 명확하게 업무를 분할시켰다. 그 다음에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즉 청나라 연호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청나라 연호를 없애고 니네 스스로 개국의 연호를 만들자. 나라가 건국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도를 폐지하자. 즉 유교 경제는 아닌 실무 과목 중심으로 관리를 선박, 전고국 관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적 인명 관리제를 했다. 이때 보는 시험들이 이제 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있죠. 뭐 정치, 경제, 뭐 법 과목 이런 것들. 통칭 우리 사회 과목이겠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들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걸 시험 과목을 하자. 경찰제 확립 18분, 11분을 줄였다. 미음, 비읍은 건 추가적인 거고 요거 8개만 잡으시면 돼요. 4개만. 예. 집에 개가 8마리 있어요. 오케이? 애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 먹을 식량이 없어요. 잡아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서는 냄새는 안 될 것 같아요. 궁궐에서요. 어떻게? 먹는 밥은 과 먹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자고요. 간단해요. 길게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정치 파트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경제 파트 갑니다. 암기상 바로 보시죠.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온 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느낌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주도에는 은이 많아서 경기가 되게 좋습니다. 경기가 좋습니다. 제주도에는 은이 참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은이 참 많아서 경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죠? I로 좀 바꿔주시면 합니다. 재정에 관한 모든 탁지 자문을 재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하여 국가의 재정을 정부했습니다. 재정이 일어납니다. 살짝 바꿔야 되겠죠? 암기상이 제주도니까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입니다. 조세의 급납화. 현물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게끔 만들어졌다. 훨씬 간단해졌겠죠. 그 다음에 도량량을 개정했대요. 도량량을 바꿨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아주 쉬운 게 우리 여러분 파우치에 10cm자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제주도는 10cm 이 정도야. 인천에 같은 10cm 이 정도야. 서울에 같은 이 정도야. 충청도 이 정도야. 각자 도별로 시별로 센티미터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정해야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쌀이에요. 쌀을 사 먹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쌀 1kg는 이 정도 가 돼야 돼. 도별 엿가락 늘어난다는 얘기지. 수치가. 웃기는 건 이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중국의 진나라는 이미 진시황이 도량을 통일했어요. 한자도 통일하고 도량 통일했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너무 늦었어요. 도량 통일이. 오케이? 너무 늦었어요. 어쨌든 간에 도량이 통일됐다. 조세 급납파 도량 통일. 그 다음에 은본위제를 봐야 되겠는데요. 주제죠. 니은번에 은본위제. 은본위제 같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돈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돈의 가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뭐가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좀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 표준이 있어야 한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은이라는 게 있고 금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 갑오개혁 때 은을 화폐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금을 스탠다드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자, 은 한 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은 한 돈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세를 봐도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만 원이었는데 내일 금방에 가서 시세를 물어봤더니 12만 원이래요. 그럼 금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은값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10만 원에 살려고 10만 원을 호주머니에 챙겨서 갔는데 갑자기 2만 원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약간 주저하지. 2만 원이 올랐는데? 그래서 사러 갔다가 돈을 걷어들이겠죠. 올랐어. 안 되겠어. 다음에 사야 되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여일 정도 지나고 난 갔더니 9만 원으로 3만 원이 다운됐네요. 오케이? 그럼 본인이 생각한 10만 원 받았더니 가격이 만 원이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통상 은을 10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다는 뜻이야. 10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높아졌느냐 낮았느냐 표준을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게 스탠다드예요. 은 본위제예요. 똑같아. 대한제국 시간 어떻게 해요? 금이에요. 골드가 한 번에 20만 기준을 잡아봐. 똑같아. 내일 갔더니 어떻게? 22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20여일 딜하고 난 다음에 17만 원으로 떨어졌어. 5만 원이 다운된 거야. 그럼 금값이 올랐다고 그래? 내렸다고 그래? 이게?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여러분들 금값이 기준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야. 네, 최소한 금 목걸이, 금반지 한 번쯤 가져봤기 때문에 살 때, 구매할 때, 그때 구매 가격이 이 정도였지. 그래서 금 한 돈이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금값이 올랐는데? 떨어졌네? 하나 더 말까? 왼쪽에 오른쪽 다 같이 해야 되겠는데? 귀걸이를? 됐습니까? 이해갔습니까? 충분히 가셨죠? 스탠다드를 잡은,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가격이 오르는지 떨어진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걸 잡았다고, 스탠다드를 잡았다고. 예. 즉, 서양에서 들어온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근대식 제도 하나씩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계획 갑니다. 좀 내리자. 암기사항 뭐예요? 공연 조금 가했다. 선생님이 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좀 보고 왔더니 좀 피곤합니다. 좀 과하게 봤나 봐요. 조금 피곤합니다. 자, 첫 번째 공사노비 혁파입니다. 공사노비가 혁파됐어요. 공사노비 혁파됐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분제가 무너졌다.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1894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된 거죠?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양반, 쌍놈, 노비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충분히 됐죠? 연자제, 고문금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중제를 받게 되면 그 자식들에까지 연자되는 것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피의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 범죄자들 의심되는 자를 갖다가 우리는 피의자라고 하는데 경찰서 잡아다 막 고문하는 거야. 있을 수 없잖아요. 연자제와 고문을 금지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조혼금지. 되게 어린 나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결혼한 제도를 없앴다. 그래서 성인 남자 20세, 여성 16세 이후로. 그래서 16세를 보통 우리 28 청춘 그래요. 28이 16에서 16세 이상이 되면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 28 청춘 이렇게 불렀어요. 16세 이상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아까 이거 누가 주장했었죠? 아까 기억나세요? 두 개가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동학 때 가부의 재가를 청산가부의 재가 허용하지 않았더니 가부의 재가가 이때 적용되었다. 꼭 가보객과 매치 같이 연결시켜줘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가보객 1차에서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사회 파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암기하게 되면 되게 쉬워져요. 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치 파트 한번 볼까요? 개가 8마리 있어요. 궁궐에 가서 과먹겠대요. 살만 붙이면 돼요. 경제 파트, 제주도는 은이 참 많아 경기가 참 좋대요. 제주도 은이 참 많아서 경기가 좋대요. 경제 파트. 사회 파트, 선생님이 어제 대학 나서 공연을 좀 많이 봤더니 과했는지 좀 피곤해 죽겠어요. 아침에 공연 조금 과하게 봤다. 오늘 복습할 때 가보객 1차 암기할 것. 계속 정치적인 사회 파트 나눠서 계속 암기할 것. 화장실 갈 때, 밖에 커피 사 먹을 때, 담배 피울 때 계속 외울 것. 오케이? 오늘 숙제야. 오늘 숙제라고. 이건 우리 모의고사에 끊임없이 출제될 거야. 왜? 연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계속 반복할 거야. 왜? 2차하고 1차 막 섞일 거야.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1차하고 2차 사이에 하나 껴있는 게 있는데 이걸 홍범 14조라고 불러요. 가보 1차, 2차 사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요 사이에 홍범 14조가 딱 들어가요. 한동안 이게 5년 동안 잘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오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홍범 14조가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홍범이란 모범이 되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공사가 근거였고 청일전에 승리한 일본은 내전 간섭을 강화할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홍범 14조 1894년 12월에 미줄었습니다. 12월입니다. 1조 청구교전 생각을 버리고 자주동료한 기초를 세운다. 우리가 종속관계라고 그랬죠. 주종관계라고 그랬죠. 이거 없애겠다. 무슨 속셈이죠? 내가 너희들을 요리할 거야. 조선을. 청 없애고 내가 너희들을 요리할 거야. 속셈이 거기야. 두 번째,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하겠대. 왕실 사무인지 국가 사무인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휘지부지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했다. 세 번째, 조세의 가짐과 경비주는 탁지함을 해서 하겠다.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가보 1차, 2차 사이에 홍범 14조가 들어가요. 선후관계 물어볼 때 홍범 14조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 봐봐. 출제자가 봐봐. 가보 1차와 가보 2차 사이에 홍범 14조 시행다. 이렇게 되면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야.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보 1차, 2차, 3차 내용 중에서 정치경제 파트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지문을 만들어. 나라는 지문 이렇게 만들어. 다라는 지문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러면 2차 계획이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2차 계획 넣고 여기 1차 계획 넣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홍범 14조 지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야.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면 뭐 될까?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어떻게 난이도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하는 얘기야. 그래야 어떻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고종임금이 아버지 태웅군, 백관은 모든 관료를 이릅니다. 100명의 관료, 모든 관료를 또 세자를 이끌고 종묘에 나아가, 종묘는 이미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는 공간을 갖다가 종묘라고 합니다. 종묘에 나아가 독립 서고문을 발치고 홍범 14조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선 초기부터 내려오던 경국적인 체제는 붕괴됐다. 이런 밑줄 가야 돼. 기출 지문이에요. 우리의 경국적인 기본 모태가 법이 되는 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됐어. 없어졌어. 이 니은번 최초의 헌법적 성격이다. 최초의 헌법 성격이다. 제일 상위법이라는 얘기죠. 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일 상위법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경과.
대한제국 당시 강무계획을 선포하며 전제군지를 수립하면서 홍범 14조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오른쪽 홍범 14조 내용. 순한글과 순한문, 한문 혼용체를 각각 작성하여 선포했다. 이 자체를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출 지문이기도 해요. 순한글, 순한문, 국한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안 돼요. 한글만 아는 사람, 한문을 아는 사람 다 볼 수 있게끔. 1번, 1조. 청에 의존한 생각을 보고 자주동료 기출서인데 별표 하나 정도. 3조. 종실과 애책의 대정간섭 용납하지 않는다. 4조 별표. 왕실과 사함의 국정사를 나누어 혼돈하지 않는다. 6조 별표.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조의 별표 2개. 조세징수와 경비지 모두 탁지아문에 관하여서 탁지아문에 주겠습니다. 탁지아문에서 아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체화 세부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0조 별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4조. 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의 등용에 길을 넓힌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가보 2차 개혁 가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하야했고요. 박용희가 중심이 돼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내용 가보면 박스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궁극기물질 페이지다. 2차 때 궁극기물질 페이지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박영효, 서강범이 중심이 되고 김홍집이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김홍집이 들어왔어요. 김홍집 연립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정치 갑니다. 정치제도를 8도에서 23부로 337군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억번호 별표 8도에서 23부 336, 즉 지극히 일본식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앞전에 가끔 했잖아요. 우리 도에 대한 얘기, 그죠? 우리 도가 처음 고려대 시대 칩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몇 도로 바뀌었어요? 5도로 바뀌었다고. 성종과 현종 때, 고려 성종 현종 때 이렇게 바뀌었다고. 다시 조선으로 건너면 어떻게 되죠? 고려고요. 8도가 되죠? 태종 임금 때 8도가 됐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다고 지금 현재? 8도 23부 336분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빠졌죠? 하나.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제국 전이군요. 갑이차 지금 하고 있는 8도가 23부 337분으로 23부 분. 즉 일본식 지방행정제도 이렇게. 그죠? 지방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방제도 됐죠? 성종, 현종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네. 태종 이방원 시기에 8도, 가보 2차 시기에 일본식으로 23부 3379, 대한제국 때 13도로.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방제도. 니은번 메모하시나요? 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다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지방간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관들이 사법과 행정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빼 행정권만 가지게끔. 재판은 2심제. 대신에 군사개혁은 일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부는 관제를 대폭 간소화했다. 교육편, 교육 입국 이거 별표 3개 자주 나옵니다. 교육 입국 잘라봐, 조서 잘라봐. 교육 입국 조서 잘라봐. 조서는 왕이 발표하는 걸 조서라 불러. 어떤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을 조서라 불러. 처음으로 초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관리학교를 설립하겠대요. 됐습니까? 이걸 법을 만든 게 조서를 발표하는 게 가부 2차야. 오케이? 들어 을미계획 3차 때 가면 어떻게? 이걸 실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법을 만들겠다 발의한 것과 시행된 건 시기가 좀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와 시행 시기 1년이나 1년 반 정도 뒤로 딜레이 시켜주거든. 예, 그동안에 부작용을 좀 만회해보라는 거거든. 한성 사범학교, 예구학교 간다면, 자, 한성 사범학교 오해가 될 소지가 좀 있는데요. 대학에 우리가 보통 뭐 공대 있고 인문대 있고 뭐 사범대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말은 사범대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성 사범학교 뭐냐면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단기간에 교육시켜 선생님을 발령내 주는 거예요. 왜? 학생 수는 늘어나는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럼 최소한 또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모아서 단기간에 교육시켜 선생님을 교육시켜서 발령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죠? 다 짧은 기간 교육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암기사항. 우리 여성들이 암기 좋습니다. GG2 화장품은 교육에서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제도, 지방관, GG2 2심제 밑에 교육 국조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GG2 교육. 예. 가보계획은 GG2 화장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암기사항이에요. 중간에 청일전쟁 보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까 청일전쟁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발단, 동학농민 진압을 계기로 청일 간의 대립은 심화. 청군이 아산만에,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 일본 군함이 아산만에 청군의 선제 공격. 일본의 대륙 진출갑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 밑줄 가야 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 이걸 한자로 적으면 시모노세키를 화간이라 불러요. 화간. 이걸 시모노세키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자. 청일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했나요? 어? 아니, 얘기했잖아. 일본이 승리했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외워볼까요? 청일전쟁에 승리한 새끼는 누구예요? 네, 일본 새끼들이에요. 아니, 시몬새끼 어느 조약인지 선후관계를 몰라, 여러분들이. 그럼 최소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지. 다시 한번. 청일전쟁에 어떤 놈의 새끼들 승리했다고요? 일본 새끼들이. 그 맺은 조약이 뭐라고요? 시몬새끼 조약이요. 이렇게 외워버려.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면 시몬새끼 뭐였지? 아, 청일전쟁에 승리한 새끼들이 일본 새끼들이지? 아, 시몬새끼 조약이네. 약간 이 역적거리긴 한 것 같지만 이 역적거리가 또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예, 나쁜 역도는 계속 오래 갑니다. 요즘 뭐 새끼는 역도 아니야. 더 심한 역도 많이 해서. 됐습니까? 자, 봅니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시몬새끼 조약을 체결, 조선의 청을 몰아내는 한편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안을 할양받고 배양받았습니다. 예. 대만이죠. 예. 주도권을 가졌다. 봐봐. 반도는 삼면이
바다를 깨 반도 국가라 불러. 근데 중국도 반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요. 1면, 2면, 3면 이렇게 반도국이 있어. 요동반도를 먹었다.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근데 요동반도를 노리는 사람은 일본만이 아니었어요. 계속 바닷가 근처 얼짱얼짱한 애가 있어요. 누구죠? 바닷가를 가서 배를 띄워서 군사도 띄우고 상선도 띄워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 애들 누구야? 러시아라고. 누가 계속 막았다고? 영국이들 막았잖아. 흑해도 막고, 인도도 막고, 우리, 어디 막았어, 우리나라는? 어디 먹었냐고. 해밀턴항 만들었잖아. 낚시 되게 많이 하는 거. 거문도도 막았잖아. 다 막았잖아. 자, 러시아 봐봐. 러시아들이 봐. 여기도 막았어. 여기도 막고 다 막아버렸어. 러시아 마지막 배를 띄우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딱 걸리는데 딱 여기거든. 근데 이걸 누가 먼저 먹어버렸어? 일본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래도 욕심나. 더 이상 틈새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네. 어딘가 뭘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압록강변에다 러시아들 쭉 이렇게 들어와. 압록강변에 러시아 군함들 쑥 들어오게 된다고. 그럼 압록강은 우리 땅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나라 뭐라 해야 돼? 우리 영해를 침범한 우리나라 국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뭐라고 해야 돼? 저기요 아저씨들, 여기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여러분이나 우리나 왕이나 다.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샤타마우스. 아무도 않고 있어요. 아무도 않고 있다고요. 앞으로 그 내용 쭉 나오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연결하시라고. 이렇게 요동반도가 일본이 먹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우리도 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뭐지? 우리 어디로 가지? 이 상황이 발생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누가 한 번 또 붙어야 돼? 일본이? 러시아가 또 붙어야 되겠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러일? 전쟁이 발생하겠지 이제. 네. 우리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침공한 거 아시죠? 뉴스는 듣는데 아까 전에 밥 먹는데 그 여성분들하고 왔는데 아니 전쟁이 왜 일어났지? 원인이 뭐지 몰라요. 저는 역사 선생님인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앞에 역사 선생 그분들 앞에 역사 선생 아니잖아요. 그죠?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뭔데 끼어들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인이 살다가 쫓겨나세요. 한 2000년 동안 떠돌다 남의 나라 살다가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그 땅 일부가 영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아서 새로 살기 시작한 땅이야. 근데 팔레스타인 애들은 어떻게 이게 원래 내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원래 이게 우리 땅이야.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에 니들 들어와서 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살았지.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 35년,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빼서 살았지.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됐어. 근데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침범해 왔어. 원래 우리 땅이 하고 왔다고. 어떻게 할 거야? 내줘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런 논리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 알라신을 모시는 아랍인들이 후원, 서포트하는 거고. 그죠? 영국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같은 애들 어떻게 되는 거야? 서구 열강들이, 영국이나 미국 애들이 서포트하는. 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땅 문제도 걸리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대신에 그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계속 이것만 걱정하면 돼요. 물가가 오르려나? 물가가 떨어질려나? 왜? 지역적으로 멀어지면 우리 간신도 멀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심각해지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네. 경제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보고 계시면 돼요. 어이씨, 올랐네. 어이씨, 떨어졌네.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자, 교재를 이어갑니다. 청일전에 승리한 일본 대륙전 집단, 일본은 시모네키 조약을 체결, 조선의 청을 몰아낸 한편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안을 할양받고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시모노 조과에 일본에 절대 유리한 내용들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내용 몰라도 됩니다. 삼국 간섭합니다. 자, 러시아 욕심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혼자만으로 힘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프레스를 가하게 됐어요. 압력을 가하게 됐어요. 이거 삼국 압력이라고 불러요. 간섭이라고 불러요. 볼까요? 일본은 처음으로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한 위협이므로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합동하여 동양평 해롭다는 구실로 일본을 간섭하여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과 일본은 3천만 명의 배상금을 받고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였고 일본의 국제적 이신은 추락, 국내에서 친러파가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범진, 이한용, 이윤용, 친러파입니다. 친러파입니다. 거기 이한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한용은 친청 민비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한용이 갑자기 친러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친러로. 네. 좋게 표현하면은 되게 국제정세를 잘 읽고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 보시면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왜?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니은번 이나거일 고종과 명성하고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지자 러시아를 끌어도 일본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이거 예전 7급 기출 살짝 9급에는 최근에 안 나오는데 예전 7급 기출이게 돼요. 이나거일이 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고종임금의 선택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결과 국제적 이신실주와 한반도의 권익이 박탈되자 일본은 명성황후를 암살하여 일시에 만회라고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네, 보시죠. 친너가 되잖아요. 민비가 친청에서 친너로 말을 갈아탔어.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가만두지 않겠지. 그래서 민비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을미년의 사변. 예고하지 않는 죽음. 아니 봐봐, 내가 예고하면 여러분 피하지. 이 친구 예를 들고 오늘 내가 12시쯤에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비밀번호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 내가 뭘 훔쳐갈 거야.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르든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겠죠. 근데 예고하지 않고 오게 되면 어떻게? 내가 당하는 거지. 을미사변. 예고했다면 어떻게? 민비는 도망갔겠지. 안전을 얻던 도모했겠지. 그 대표인 사변이 뭐야? 우리 1950년 6월 25일 우리 뭐라 불러? 6.25? 북한 애들 우리나라 저기요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하고 우리 군인들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대비했겠지. 근데 어떻게?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려오잖아요. 그게 사변인 거야. 그래서 6.25 사변이라고 불러.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중국에 갔죠? 을미사변이란다. 자, 민비가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3차 을미개혁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을미개혁 쭉 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개혁 내용이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내용이. 90쪽 가주세요. 이렇게 외울까요? 을미군단 종군 태우소. 을미군단 종군 태우소. 을미개혁 때 군단 종군 태우소. 군제개혁.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2개,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겠다. 친위대, 진위대 설치했다. 중앙과 지방, 평양과 전주에. 단발령. 고종과 태자가 단발을 시행. 그럼 당연히 밑에 부하들, 직원들 다 어떻게 단발해야 되겠죠? 단발령. 그래서 을미의병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단발령이죠. 단발령은 반발하는 것들이죠. 종두법, 지서경, 광재원, 1910년에 서울에 설치한 내부 직할의 국립병원, 질병 치료 목적으로 종두법이 시행됐다. 지서경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를 되게 많이 알아봤죠. 전염병을 갖다, 그죠? 전염병이 되게 무섭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이 정두법은 뭐냐면, 홍역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뭐 100일 될 때, 언제쯤 될 때 엄마가 보건소 가서 다 이렇게 백신 주사 이거 다 맞췄거든요. 보시면 좀 좌측 팔에 보면 약간 볼록 나온 거 있어요. 가장. 좀 되게 볼록 나온 게 있어. 살짝 볼록 나온 게 있어. 그게 홍역 주사예요. 지석영이 살았던 시기에 서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50% 이상이 죽었어요. 1살, 2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게 홍역 전염병으로요. 지석영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지식인으로서.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부산에 일본인 의사가 있는데, 군의관이죠. 홍역 주사를 놓는 의사가 있어서 일종의 보면 백신 맞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산에 찾아가요. 가서 만나요. 의사를 만나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오 그래요? 막 가르쳐 주진 않죠. 아니 우리가 백신 만들 때 제약회사들 백신 만드는 기술이 막 가르쳐 주지 않았죠. 다 비싼 돈 주고 사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막 쉽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 그래서 얘기하죠. 그분하고 약간 딜이 이루어졌어요. 그 의사가 나는 우리나라 조선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 국어 문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럼 옵션을 거는 거야. 당신은 나에게 조선의 문법을 가르쳐 주고 나는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겠다. 서로 딜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은 유학자예요. 한문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업문을 공부해 본 적. 왜? 업문은 일반 백성들이 공부하는 과목이었지 양반 사대부들은 그냥 한문이에요. 절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업문에 대한 부분, 문법을 다시 공부해서 문법서를 만들어요. 그 지석영이 의료 파트에 정두법에 하나 나오고 국어 문법 파트에 신정문구문에서 문법 파트 한 번 또 나온단 말이에요.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어 문법을 만들게 되면 뭐야? 홍역 백신 주사를 배우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딜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야. 2개 파트에 나오는 거야. 국어 파트, 의료 파트에. 그래서 만들어서 배워서 온 거야. 그런데 주사 넣는 방법 가르쳐줘요. 간호사들이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다량의 많은 백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 예방 주사를 놓고 싶었던 거예요. 도중에 이제 마침 오는 도중에 아산이 자기 처갓집인데 어린 처남이 있었어요. 어린 처남에게 백신 주사, 홍역 주사를 맞았어요. 괜찮아, 멀쩡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구제하게 됐어요. 근데 태어날 때마다 다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뭘 배워야 돼? 백신 만드는 원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수를 배우는 기술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일명 우주 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산에 넣는 거, 주사 넣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집어서 쪼가내서 공기다 팽팽 때려서 딱 넣는 거 다 할 수 있어. 간호사는 왜? 우리가 주사 한두 번 맞아본 거 아니잖아.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공기 빼내고 팽팽 때리고 빵. 근데 만드는 기술이에요. 소의 머리에 백신을 심어서 양성시켜서 그걸 빼내서 약품을 만드는, 이게 원천 기술을 배워서 만든 책이 우주 신설인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근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태양력. 우리는 지금까지 음력을 썼죠. 그죠? 이제 태양력. 예수님 태어난 올해 2023년 됐잖아요. 이걸 우리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을미개혁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 음력 연도예요. 역사책을 만들 때. 근데 이 시점 있죠. 을미개혁 1895년 요 시기에 이제 이 책이 쓴 책도 있고 안 쓴 책도 있어. 양력을 쓴 책도 있고 안 쓴 책도 있어. 이것 때문에 공부를 처음 할 때 막 헷갈려해. 선생님들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음력이야, 양력이야. 태양력 쓰기 전이야. 뭐야, 막 공부하는 거야. 네, 근데 좀 많이 정리돼서 그나마 좀 편해졌습니다. 우편사무가 다시 체계됐습니다. 소학교령. 서울에 4개 초등교육학원 소학교를 실제했다. 이게 종로 쪽에 4개 초등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오래된 학교가 종로에 있는 4개 학교예요. 네. 그 학교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지금의 서울에 이제 뭐랄까 되게 좀 권력 집안, 부잣집 집안 자식들이 주로 많이 학교 다녀요. 뭐 연예인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죠. 그네들 자식들이 강남에서 차 태워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됐죠? 결과 갑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분노한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봉기하였고 일명을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고종이 러시아 공작으로 피신,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친일 내각이 붕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른쪽 아간파천 가봅니다. 아간파천 가봅니다. 우리 왕이 러시아 공작으로 몸을 피신했다. 원래 파천이라는 단어는 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김을 원래 파천이라고 한다. 원래 뜻은. 그러나 여기서 아간 파천의 파천은 그냥 궁궐을 이동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범진 주도하의 친러 친미파들이 친일 정권을 포위되어 있던 국왕을 미국 공사관을 하여 친일 정권을 타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파천 신변의 불안을 느낀 고종은 친러파의 권유에 따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 1년간 머물렀습니다. 결과 김홍집, 어윤중 친일파는 살해, 이한용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방제도를 전국 13도로 구분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13도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특징갑니다. 아간파천을 열강 이과 침탈이 본교가 되었대요. 본교가 임주했습니다. 아간파천을 계기로 열강 이권 침탈이 본교가 되었대요. 근데 고종은 이걸 인정해요. 아간파천을 계기로 열강들이 이권이 넘어가게 돼요. 고종은 이걸 인정해 준다고.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학회에서 나오는 내용, 요즘 이 부분 얘기 나와요. 강대국 편성 전략이라고 불러요. 고종 임금 왜 인정해 줄까요? 나는 왕을 계속 하고 싶어. 이 좋은 권력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나 이걸 계속 해주고 싶어. 자, 이권 개발권을 미국, 영국 다, 독일 다 준다. 프랑스 다 준다고. 대신에 거기에 리베이트를 받아. 뒷돈을 챙기다는 얘기야. 보통 우리가 공사비 10% 정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리베이트로 먹어. 알게 모르게 먹어. 걸리면 깜빵 가고 안 걸리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걸 일조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야. 계장님, 과장님, 국장들이 서서 해. 모르게 뒷주머니 챙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걸리면 아다리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걸리면 가는 거야. 안 걸리면 그냥 운 좋은 거야. 근데 언젠가는 걸리지,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서 하실 건지 아닐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 거기가 내가 그 부서에 가면 내가 그걸 할까? 우리 시장님 뒷돈 챙겨줄까? 죽으면 나만 죽으면 안 되는데? 같이 죽어야지. 증거를 남겨야 되겠네. 뭐 음성을 남긴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이제. 안 하고 싶지. 왜? 내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왜? 공무원 하다가 때려치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되게 선택을 잘해야 돼. 순간의 선택이 내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아이씨, 연금 받아야 되잖아. 공무원 연금 받아야 되잖아. 지금 한 250, 300만 원 나오는데 그거 받아야 노후 자금이 될 거 아니야. 중간에 딸리면 어떡해? 아이씨, 20년 돼서 25년 돼야 연금 받는 혜택 받는데 승진은 안 하고 연금 받아야지. 그지? 안 그래? 승진 포기하고 잘 판단하셔야 돼.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들 되게 정화돼서 그렇진 않아요. 예전 공무원들 이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빈번했단 말이에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 돈 많이 쓰잖아요. 선거 비용 많이 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군수 도지사 할 때 돈 얼마씩 들어갔다 얘기했잖아. 그 정도 돈 투자해서 선거도 장 되잖아. 약간 이야기 좀 다른 데로 흘렀어요. 네, 다시 오니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강은 최해국 조관을 대해서 이권을 요구했대요. 최해국 밑줄 보시죠. 최해국 조관을 대해서 이권을 요구했대요. 최해국 조항이래요. 봐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5번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했던 배수 대응을 우리에도 같이 적용시켜 주세요. 이걸 최혜국 대우라 불러요. 그러니까 상대 A, B, C 했던 것부터 약한 내용을 안 받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조건을 줘야만 내 조약을 맺겠다는 이걸 요구한다는,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야. 그 최고 조건이 뭘까요? 체별권인 거예요. 그 미국, 영국, 프랑스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법을 따르지 않고 지네 법을 따르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체별권을 꼭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상식이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따라 처벌을 받아야지. 대신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예교관에 한해서만 우리가 체별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일반 민간인도 어떻게 우리 법 따라야지. 우리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예교관 4층에서 백화점 여직원 뭐 욕하고 뭐하고 했던 걸 전부 다 어떻게 추방되잖아요. 네. 나라와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정부 관리들은 무능과 부패로 개인의 안전과 권력 유지만 급급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권 침탈 갑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청나라가 다 우리에게 이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앞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걸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열강 이권 침탈. 근데 고정을 이거 어떻게 해? 다 하나씩 다 넘겨준다고. 왜 그랬다고? 나는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이걸 우리 뭐라고 최근 쓰는 말을 뭐라고? 강대국 고정임금 편승전략. 나는 계속 왕하고 싶어. 그리고 왜? 리베이트 일부분을 갖다가 고정임금 호주머니 뒷돈으로 들어와. 그걸 정치자금으로 써. 고정임금 예교관도 파견하고 정치자금 쓴다는 거야. 자, 각 나라 볼게요. 러시아 경성, 종성, 광산 채굴권, 압록강 울릉도 산림 채벌권, 부산 저령도 저탄소, 부산 영도 앞바다에 저탄소, 석탄 캐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얘기야. 미국 운산 금강 채굴권,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서울 시내 전기, 콜브란, 보스틱, 수도시설권, 경인선, 미국이 경인선 나왔어요. 노량진에서 어디까지? 재물포까지. 지금 우리 노선이 있잖아. 이거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 지금, 이게 몇 호선이지?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어? 1호선인가? 네, 요게. 쭉 다니는 거. 요걸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이 가져갔지만 일본에게 양도했어요. 왜일까요? 미국이들이 경인철도 부설권을 딴 건 뭐냐면 브로커들이 땄어요. 업자들이 아니에요. 브로커들이 따가지고 사업권을 따서 업자들에게 대팔아 먹는 방법이에요. 여기 나온 외국인들 꽤 있을 거야, 보시면. 뭐, 그분 전부 다 브로커라 보시면 돼요. 프랑스, 경의선, 독일, 강원도 당연 금강채굴권, 영국, 은산 금강채굴권, 일본, 경인, 경부, 충남, 직산, 경원, 경의선 다 가져갔어요. 기타. 러일 협상, 베베르, 고무로서, 노마부 확인. 이건 취급이니까 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 나오면요. 그냥 틀리면 돼. 다 틀려, 그냥. 네. 편지상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됐죠? 잠시 쉬어가도록 합니다.